네, 안녕하세요. 문학 선생님이에요. 이생규장전 교과서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8쪽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맥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나오네요. 맥락은 쉽게 말하면 그냥 그 관계, 연관성 이걸 말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맥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다 좀 정리를 제가 할게요. 맥락에는 작가와 관계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작가적 맥락이라고 하는데, 작가의 맥락이라고 하는데, 작가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그 배경, 사회 문화적 배경, 사회 문화적 배경의 배경과 관련된 맥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작가가 썼던 다른 작품 혹은 그 작품과 연관이 있는 다른 작품, 그래서 결국 다른 작품과의 맥락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어렵게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작가의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그리고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맥락을 고려해서 작품을 읽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주제를 좀 더 파악하기 쉽고 그 내용을 보다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는 어떠한 풍습, 어떠한 관습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작품, 다른 것들과 어떻게 연관된 것이 있는지 한번, 이 사고 텍스트적 맥락은 아마 그 김시습이 쓴 다른 작품과 얘기했죠. 이생규장전 말고 치유부역정리라든지 용궁부연록이라든지 만복사저포기, 그 다음에 하나 뭐 있죠? 남면부주지,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9쪽을 보시면 이생규장전 나와 있고, 이생규장전의 의미가 뭐냐면 그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규장, 그 담을 넘본다, 담을 넘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 엿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누굴 받겠어? 요 여인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 야릇합니다. 그죠? 남자의 시선이 굉장히 강렬하게, 고개도 약간 한 23도 정도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지금 분위기 보니까 정말 뭐 꽃 떨어지고 있고, 뭐 너무 막 사랑이 막 떨어지는, 뿔 떨어진다 정말. 그죠? 이게 지금 입 맞추기 아주 직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미안합니다. 먼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지를 먼저 물었어야 되는데, 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이런 이 두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만 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참 힘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장애물 이런 것들을 극복한 정말 대단한 이 두 남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생규장전입니다. 어떤 삶을 겪고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번 상호 텍스트적 맥락, 작가의 맥락, 하나 보이죠? 사회 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습이나 전체 줄거리나 이런 것들은 다 얘기 들었을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생규장전 소설인데요. 소설은 대부분 이제 구성 단계가 있죠. 구성 단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요.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동고서저형으로 흔히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갈등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때를 뭐라 그래? 발단. 사건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럼 이거 뭐라 그래요? 전개. 그 다음에 갈등이 점점 막 다다르고 있어요. 위기.
그 다음에 최고지에 올랐어. 그걸 뭐라 그래? 절정. 그리고 갈등이 해소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결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의 구성 단계예요. 이렇게 구성 단계 있는데 이 앞부분 줄거리 보시면 이생은 봄나 우연히 담 넘어 아름다운 여인 보게 되고 최씨 역시 마음이 끌려요. 요게 이제 발단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발단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발단 정도가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발단. 그 다음에 편지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가 어디 공부는 안 하고 어디 여자를 만나 그래서 이생을 지방으로 보냅니다. 이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 씨는 상습병을 얻어요. 이게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굉장히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거든요. 3번의 만남과 3번의 이별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만남이 있어요. 어떻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됐어요. 아이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지방으로 보내고 최 씨는 상사병을 얻어요. 지방으로 보내고 최 씨는 상사병을 얻어요. 이게 첫 번째 헤어짐이에요. 첫 번째 헤어짐 어떻게 있을까? 첫 번째 헤어짐 1-1 첫 번째 이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랑이고 이게 만남이고 만남. 그리고 근데 이 둘이 신기한 게 이게 조선시대 얘기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어딨어?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되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시죠? 네, 엄마가 아니라 중매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매를 이 집안과 저 집안을 엮어주는 중매를 섭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보고 서로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해요. 이 자유연애 사상을 갖고 있어요. 자유연애 사상. 그 조선시대에서는 아이고 이게 뭐야? 미안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데 이 부분 여기 이제 자유연애 사상이 됩니다. 자유연애 사상. 이 당시 조선시대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서 직접 만나서 사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기가 좋아서 사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상사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별을 했죠. 근데 이걸 알게 된 최 씨의 부모가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서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혼례를 결혼 성공했네요. 그죠? 이게 몇 번? 두 번째 만남이 돼요. 두 번째 만남이 됩니다. 첫 번째 이별은 왜 이별하냐면 이 흔히 말하는 구시대적 사고 발상, 봉건적 사고 발상 때문에 봉건적 사회 제도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전개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위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교과서에 남아 있는 부분은 위기부터 시작이에요. 자, 선생님 좀 읽으면서 대충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크게 해야겠다. 자, 신축년에 그냥 시대적 배경.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홍건적이 난 아시죠? 임금은 피난을 갑니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가축 잡아먹어요. 와, 쓰레기네요.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각자 숨어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왜 그랬어?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이생도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데리고 숨는 와중에 그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왔어요. 이생은 너무 놀라서 달아나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네요. 그죠? 야, 이생 나쁘네. 그죠? 이생 나쁘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도망갈 수 있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이생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왜 여러분들 따따따라라따따따 괴물
봉준호 감독의 괴물, 그죠? 봉준호 감독의 괴물 나오면 그 아빠가 딸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도망치잖아요. 그건 너무 정신없는 와중이라서 그건 이건 이생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생이 무능력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제가 얘기했죠. 그 전등신화에서 온 이 금오신화 이야기는 전부 주인공이 어떻다? 제자가인. 한번 쓸게요. 제자가인. 한글로 써줄게요. 제자가인. 능력, 재주가 있어. 재주가 있고 가인. 딱 보면 알겠죠? 아주 예쁜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다 예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생이 여기서 자신의 여자를 두고 도망간 그런 아주 무능력한 사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도망갔다. 근데 결국은 최 씨가 도주에게 사로잡혀서 겁탈을 하자. 최 씨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근데 최 씨는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호기야,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차라리 호기는 이제 호랑이. 잠깐만, 얘 호랑이인가? 아니에요. 지금 홍건적의 도적이 최 씨를 겁탈하려 했는데 호기야, 차라리 호랑이야. 차라리 나를 죽어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서 승냥이 일이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구야? 여기서 도적은 개돼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 같은 놈의 짝이 되겠냐 해서 결국은 이거 굉장히 아주 대단합니다. 그죠? 능력이 아니라 굉장히 참 지조절개를 지킵니다. 지조절개를 아주 잘 지키는, 순교를 잘 지키는 이런 사람인데, 이 당시에 이런 사상은 이제 유교 사상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살짝 이 부분이 이제 유교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조절개, 절개입니다. 절개, 지조절개. 자, 도적은 노예에서 당연히 화가 나서 최 씨를 죽이겠죠. 근데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했어요. 그리고 도적이 물러왔다는 소식 듣고 부모님 사시던 집을 찾아갔는데 이미 집은 다 불탔고, 최 씨네 집 갔더니 이제 최 씨네 집도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너무 쓸쓸하다. 그죠? 그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짖어이고 있었다.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죠? 쓸쓸한 분위기가 좀 나오네요.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서 눈물 훔치면서 산책할 뿐이었다. 이거 어떻게? 여기서부터 절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절정. 그 이제 위기 아까까지 했고요. 짧죠? 여기서부터 지금 절정입니다. 절정 들어갑니다. 탄식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그냥 있어야지 그냥 집도 다 불탔고 그러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어쩔 수 없죠. 날이 저물었어요. 우두커니 홀로 앉아서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봤는데 모든 게 다 꿈만 같아서 내가 최 씨하고 참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렇게 부모의 반대에 불구하고 사랑을 이루어서 잘 살았는데 이게 정말 꿈이었단 말인가. 그땐 참 좋았는데. 이경은 이제 이경이 몇 시야? 그 옛날에는 밤에 있던 밤의 시간을 2시간씩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 1경, 초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7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1시, 3경은 11시부터 1시, 아주 제일 깊은 밤이 3경이에요. 그러니까 2경은 이제 9시부터 한 11시 정도 되겠네요. 그때쯤 되면서 달빛이 희미한 빛을 뭔가 분위기가 그죠?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면서 들불을 비춰요. 그런데 발소리가 들려봐. 이상하다. 사람 올 사람이 없는데? 가까워졌어요. 누구야? 엄마. 최 씨가 나왔네. 세 번째 만남이 됩니다. 두 번째 이별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이별 전쟁통에 헤어졌죠? 왜? 전쟁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약간 아는 것 같아. 그죠? 그죠? 여기 있네. 여기 최 씨를 죽였다. 여기 죽었어요. 요게 두 번째 이별이에요. 왜 이별했어? 전쟁 때문에. 그죠? 두 번째 이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납니다. 세 번째 만나요. 그런데 이생은 죽었잖아요. 죽은 거 알아.
죽었단 말이야. 더 이상 뭐 올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숨어 있을 수도 없어. 너무나 멀쩡하게 최 씨가 나타나니까 그래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의심하지 않고 당신은 어디로 피라나여서 전쟁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했소 하니까 최 씨가 한바탕 울음을 웁니다. 아이고 나의 남편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쭉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계속 같이 살았잖아. 그런데 자기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쫙 늘어놔요. 왜 늘어놓나? 한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부디 양갓집의 딸로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가르침 받들어서 수놓고 바느질하고 이건 여자들이 하는 거겠죠. 거기에 뿐만 아니라 시도 쓰고 글도 읽고 인의, 그러니까 정도, 올바른 길, 태도 이런 거 뭐 예절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오로지 뭐 규문, 이 규문은 양반집 이런 거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냥 집안에서 뭐 글이나 보고 바느질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집 밖에 있는 건 뭐 이런 것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당신이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죠. 푸른 바다의 구슬은 아마 무슨 그 사랑을 약속하는 뭐 반지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서로 사랑을 하지 않았냐. 이것도 되게 특이해.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다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주체적인 보통 여자들은 옛날 그 조선시대 여자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최 씨는 그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당신에게 구슬을 바쳤어. 나도 너 좋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 앞에서 한번 웃고 평생 은혜를 맺었고 굉장히 주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아주 그 은 같은 정이 좋은 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는 되게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여기 이러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군요. 장차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액, 뜻밖의 안 좋은 걸 만났어. 이게 뭐야? 누구한테 죽었어요? 아까 누구한테 죽었죠? 홍건정의 난. 그죠? 홍건정의 난을 만나서 내가 도적대들한테 죽임을 당해서 내가 어떻게 돼?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그러니까 이게 시신이 사실은 수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땅 이런데 그냥 뒹굴어져 있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 속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선택했죠. 절개 지킨다. 그죠?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개를 지키고 어디야 이거? 여기 절개를 잘 지켰죠? 요거 다 뭐예요? 유교적인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그죠?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천성이 그렇게 한 거, 그렇게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이제 그걸 그렇게 정했다 이거예요.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내 기분으로야 참아. 나는 견딜 수 없어. 나는 정말 못 견디겠어. 근데 어떻게 하늘이 그렇게 내 운명이 여기서 도적에게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를 정해놨는데, 그렇죠? 외진 산골짜기에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새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시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 씨가 다 이별하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쓸쓸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세잔한 몸뚱이를 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요거 이제 서리법이네요. 그죠? 요거 좀 약간 좀 서리법이 좀 나와요. 서리법 뭔지 알죠? 제 마음을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이 제 마음을 누가 불쌍히 여겨주겠냐. 그죠? 아무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 빠지게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죠. 참 이게 죽임을 당해서 벌판에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의리를 잘 지켰고 하나의 남편만 섬긴다는 의리를 잘 지켰고 절개를 잘 지켰습니다. 굉장히 유교적 세계관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뭐 가만히 지난 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요 부분에서 여기 요 부분에서 어디 있어요? 여기 쭉 있죠? 이 부분, 이 전체 부분이 전부 다 그 당시의 여성의 모습인 거예요. 당시 여성의 모습이야. 그래서 그 절개를 지키고 있고 어릴 때는 뭐 바느질하고 수놓기하고 예절, 뭐 법도 이런 것만 배우고 집 밖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한 번 인연을 맺어서 그 인연을 맺어서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남자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적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키는 그 당시의 여성상의 모습이 이렇다는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뭐야?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맥락 파악해야 되잖아. 그죠? 사회 문화적 맥락을 보자면 당시의 여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굉장히 좀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쪽. 이제 뭐 추연은 뭐 사상가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불어서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나도 내가 지금 죽어서 저쪽으로 갈 뻔했지만 천녀의 혼이 돌아왔듯이 나도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목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은 이제 요건 좀 특이한데, 취굴은 신선들이 있죠. 신선들이 지내는 거처예요. 신선의 거처니까 이 취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유교 사상이 아니라 도교라고 하죠. 도교. 선교라고 하기도 하고, 신선들, 이건 도교 사상이 좀 드러나요. 취굴에서 신선이 거처하는 취굴에서 삼생이 뭐예요? 전생, 현생, 그 다음에 내생. 지금의 삶, 그 태어나기 전의 삶, 죽고 나서 또 태어나는 거. 요거는 좀 특이하게도 요건 또 불교잖아요. 그죠? 이건 불교. 그러니까 도교 사상도 있고 불교 사상도 있고 또 절개, 의리 지키는 거는 유교 사상도 있고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유교 사상, 불교 사상, 그다음에 이제 도교 사상까지 있어요. 선교 사상까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내가 죽었지만 우리 다시 만나자, 함께 영원히 하자라는 약속을 가지고 내가 당신 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난 이제 다시는 안 떠나겠다.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태까지 쭉 얘기하는 게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살았고 어릴 때 당연히 할 것만 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당신만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죽었지만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돌아왔다. 그렇게 약속.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 당신도 허락하시는지요? 야, 이거 진짜 아내가, 여자친구가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난 너밖에 없어. 네가 최고야. 난 어릴 때 굉장히 그 여자들이 해야 될 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내가 죽었지만 난 그래도 당신과 함께 하려고 내가 왔어. 너도 나랑 다시 계속 할래? 내가 비록 귀신이지만 나랑 같이 계속 행복하게 살래? 와, 감동이지 않아요? 정말 죽어서도 내가 너하고 같이 살고 싶다라고 여자가 고백을 하는데 야 이거 안 넘어올 남자 없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생도 멋있어. 이생도 멋있어. 이생이 기쁘고도 감격하면서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그렇게 하지요. 또 아니고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바다. 말은 네가 했지만 내가 원하던 바다. 어떻게 내가 원하던 말을 그렇게 잘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멋있다 이생. 그죠?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서 그간의 회풀을 풉니다. 어떻게 살았어? 얘기도 하고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이렇게 얼굴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아주 예쁘게 또 함께 지냅니다.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되어 있는가 해서 묻자 최 씨가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어느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야 돈도 지켰어. 야 이생이 또 물어요.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 있어? 부모님도 돌아가셨네. 그죠? 부모님은 그냥 아무 곳에나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안타깝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지금 만났으니까 그간의 정의를 나누어 나란히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즐거움이 아주 예전같이 아주 행복합니다.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는 곳을 여기 결말이에요. 이제 다 했어. 이제 결말해야지. 결말. 이제 갈등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금은 여러 개 있어요. 재물도 있고요. 양가 부모님 유골 수습하네요. 수습해야지 당연히. 그죠? 수습을 하고 금과 재물을 팔아서 오간산 기슭에 합장을 합니다. 같이 묻어요. 묘수에 나무도 심고 제사를 드려서 얘를 극진히 갖추어요. 이것도 다 유교적 사상이겠죠. 유교 사상이 뭐야? 이거잖아 이거. 그죠? 효. 그죠?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삽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묻었어요. 잘 시신을 수습해서 묻었어요. 돈도 좀 있고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아내가 살아 돌아왔는데 살아 돌아온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눈앞에 있는데 근데 뭐가 앞에 뭐 벼슬 나가고 이게 뭐가 중요해. 그죠? 그래서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삽니다. 종들도 다시 돌아오고 좋네. 인간사에 게을러서 인간사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 씨와 더불어서 그냥 시를 주고받으면서 금실 좋게 흘러갑니다. 어느 날 3년 정도가 흘러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 갑자기? 왜? 3번 좋은 시절 만났죠. 그죠? 첫 번째 어떻게 만났어? 담 넘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부모님이 갈랐어요. 부모님이 갈라놨어요. 두 번째로 부모님을 설득해서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헤어졌어? 전쟁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귀신이 되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이제 3번째 슬픈 이별이 닥쳐온다. 이생은 깜놀. 왜?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왜 그러지?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했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얘네들 굉장히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그런지 좀 복을 준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약간 필연성,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죽어서도 다시 만날 수 있는 복을 얻은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약간의 필연성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환생해가지고 잠시 좀 지냈지만 미혹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이렇게 미혹 이제 어지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미혹할 수는 없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최 씨는 시를 이제
지어서 부릅니다. 시를 지어서 요게 이제 삽입시인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삽입시예요. 이게 이제 그 소설인데 소설에 이렇게 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시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기능을 좀 합니다. 기능을 좀 하는데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봅시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홍건정의 난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흩어진 애구를 그 누가 묻어주랴. 피에 젖어 떠드는 영혼 하수연 날 곳 없어라. 굉장히 그 죽음을 맞은 최 씨의 상황을 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연가니까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다음에 무산선녀는 최 씨를 말하는데 고당은 아마 이 땅이겠죠. 그래서 그 무산선녀가 내려왔는데 마치 최 씨가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깨졌던 거울이 깨졌다는 얘기는 이별을 한다는 건데 그게 또 깨져요. 3번의 이별을 하죠.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이제 진짜 마지막인가 보다. 이제 한 번 이제 마지막 3번째인데 이제 이별하면 둘 사이가 아득하다 그랬어. 요거는 약간 이제 앞으로 얘네가 헤어지겠구나라는 거를 암시를 해주죠. 그리고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 막혀져 박히리라라고 하는 이제는 이제 영원한 이별이에요. 이제 그건 영원한 사랑이구나. 영원한 이별이 됩니다. 영원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를 통해서 요 삽입시를 통해서 분위기를 좀 4가지 정도 역할을 하는데 이건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약간 좀 그 슬픈 분위기, 그죠? 글씨 너무 이상하네요.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요. 2번째는 전개 방향을 암시해줘요. 어느 부분에 여기 둘 사이 아득하니. 얘네 곧 이별하겠네. 이별하면 어떻게 해? 영원히 이별하겠네. 못 보겠네. 이제 끝이네. 그죠? 요 앞에 사건의 전개를 암시해 줍니다. 3번째 뭐냐면 결국 이게 주제를 좀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거든요. 주제를 요약하여서 전달해 줍니다. 시가요. 글씨 진짜. 자,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요 시는 우리 시 배울 때도 시적 화자에 뭐 파악하라 했어요? 정서, 상황, 태도 파악하라 그랬죠? 그 심리 파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으로,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죠?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4가지예요. 삽입시. 소설에 시를 삽입함으로써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4가지. 시는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건지 암시를 해주고 주제를 요약해서 전달해주고 인물의 심리를 좀 비유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최 씨가 지은 시의 내용이에요. 최 씨는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서 부르겠어? 울면서 부르겠죠. 그죠?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며 말하였다. 슬프지. 이제 응용이 이별인데.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우리의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당신과 같이 가면 같이 나 혼자 못 산다. 그래서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에 종들이 흩어지고 부모님 위해가 들판에 버렸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자 봐봐, 그 부모님도 그 최 씨의 부모님도 돌아가셨지만 이생의 부모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양가 부모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그 최 씨가 귀신이 되어서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주어서 이 시신을 수습했지 최 씨가 그걸 알려주지 않았으면 아마 그 이생의 부모도 부모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예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낸다.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다 당신 덕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효를 중요시 여기는 유교적 인생관, 유교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거기에다가 이 최 씨의 공이라고 최 씨 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다. 야, 나는 너무 나는 도망갔잖아. 도망간 게 아니라 지키지 못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최 씨도 저쪽으로 피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했고 부모도 죽음을 당했고 나 혼자 살아도 그게 산 겁니까 사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냥 사랑하는 최 씨가 와서 좀 몇 년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최 씨마저 떠난다고 하니까 부끄러움을 숨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산다. 나 창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나 혼자는 못 산다.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 100년 후에 100년?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죠? 나와 함께 그래요. 넘어갑시다.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오리야. 같은 날 죽자라고 얘기합니다. 아, 참 여기 보면 여인의 지금 모습이 굉장히 참 안타깝고 슬프고 쓸쓸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최 씨도 안타깝고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죠? 최 씨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 죽은 자의 이름이 이제 저승 명부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름을 적은 그 책자예요. 죽은 사람. 귀신 명부에 이름이 올랐으니까 더 머물 수가 없어요.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려서 미련을 두어서 이 내 운명 이걸 어긴다면 저에게만 나쁜 게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도 나쁜 해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지금 제 시신이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지금 이 그 최 씨의 시신은 아직 수습이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 최 씨의 시신을 수습한다면 이미 그 최 씨가 진짜 죽었다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죽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신을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최 씨의 시신은 아직 수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이 둘이 산 사람처럼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단지 어디서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일주일에 한 방울씩 뚝뚝 눈물을 떨어뜨립니다. 슬프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굉장히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죠? 그러면서 말을 마친 최 씨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약간 어때? 약간 좀 비현실적이죠? 이건 뭐 영화에 나오는 도깨비 봤어요? 여러분들 들어봐? 도깨비? 제 인생 드라마인데 도깨비에 보면 이렇게 막 사라지기도 하고 그죠? 검 가슴에 갑자기 그 생각났어. 가슴에 이 꽂힌 검이 막 안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눈에 보이기도 하고 옛날 그 죽은 신하가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건 파국이다. 뭐 이러면서 드라마 하죠. 비현실적. 희미해지고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이런 말 왜 하는 줄 알고 있죠? 그죠? 고전 소설은 대부분 이렇게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현대 소설은 현대 소설도 나오긴 나오는데
현대 소설은 비현실적인 것을 따로 판타지 소설이라고 SF 소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판타지고 거의 대부분의 현대 소설은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 비현실적인 모습들이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 슬프다. 그죠? 이생은 어떻게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서 부모님 무덤 옆에 묻어줍니다. 착하죠?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최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서 떠나고 말아요. 참 정말 그죠? 아, 정말 슬프고 참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서 그들의 저리를 사모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아주 슬픈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좀 비현실적인 결말로 좀 나오는데 사건 자체가 굉장히 세 번의 만남 그리고 세 번의 이별 마지막인지 이제 세 번째 만남과 세 번째 이별이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실을 뛰어넘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초월해 초월 죽음을 초월한 지금 한 2초 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말 안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졸은 거야. 졸면 안 돼요. 네. 죽음을 초월한 주인공의 사랑이에요. 이를 또 사랑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또 지켜내려는 또 의지 또한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 중에서도 죽음도 운명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이 주인공의 사랑은 애절하고 참 의지가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작가가 누구예요? 김시습. 작가는 김시습. 어릴 때부터 아주 뛰어난 천재, 문학 천재라고 불렸는데 사실 높은 직책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자신도 작가 자신도 자신의 운명을 좀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보자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남녀간의 애정 또는 당대의 여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 이런 것들과 잘 관련지어서 감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문학 학습 활동과 그다음에 제재 정리해서 다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